자, 이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난이도가 대단히 낮은 거리, 시간, 속력, 시간, 거리. 저는 거속시라고 보통 부르는 편이기는 해요.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 공식은 뭡니까? S는 VT요. 왜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할 때 속력이 벨로서티라든지 시간이 타임인 건 알겠는데 왜 거리는 S냐, 디스턴스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좀 잔잔한 얘기지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슈프팅 디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S를 써요. 그래서 이동거리, 속력, 시간입니다. 정확히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진짜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진짜 쉬운 문제는 정말 정확히 이거 하나를 위해서 속력이랑 시간을 주고 거리만을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토탈, 총 합계의 거리를 위해서 어떤 거리와 어떤 거리를 더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리와 거리들 자체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보통의 문제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하나의 식이다. 그럼 완전 쉬운 문제. 그다음에 보통 이 두 개짜리다. 가장 보편적인 문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토탈 거리, 토탈 시간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토탈 속력이라고는 표현 안 해요. 총 거리, 총 거리, 총 시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이 아니라 평균 속력으로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과 거리의 문제일지 평균 속력의 문제일지로 먼저 구분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평균 속력으로 묻네요.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거리만 해주면 돼요. 자, 전체 시간이 몇이냐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문제죠. 다만 이 문제는 저는 이 13번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난이도 1로 했지만 사실 시험 때는 시행착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거든요. 시간, 거리, 속력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단위가 큰 변동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단위는 조심하자. 이건 기억하도록 합시다. 단위는 조심합시다. 이 문제는 단위가 달라요. 지금 킬로미터로 나왔고 시간은 분 단위로 제시가 되었지만 마지막 문제는 미터와 초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12시에 출발해서 14시 30분. 그러니까 12시에 출발해서 2시 30분. 2시간 30분이 걸린 겁니다. 2시간 30분이면 몇 분이에요? 150분이죠? 150분. 2시간 30분, 150분. 근데 여기에다가 60도 곱할 겁니다. 이러면 초가 되죠. 분에다가 60까지 곱하면 이제 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거리는 45km. 45,000m로 하는 게 맞죠. 미터와 이제 세크로 바뀌는 겁니다. 초로 바뀌는 거예요. 미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약분해 줘야 되겠고요. 150이랑 450이랑 약분하면 300이 되고요. 60이랑 300이랑 약분하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5m/s.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